안녕하세요. 저는 강원도교육청 대학입시지원관 홍정은입니다. 저는 오늘 2022 1학년도 대학의 면접 유형과 실제에 대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첫 번째, 대면 여부에 따른 면접의 유형입니다. 두 번째, 2022 1학년도 대학별 수시 면접의 역할과 의미입니다. 세 번째, 수시 전형 면접의 실제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대면 여부에 따른 면접의 유형입니다. 올해는 예년과 다르게 비대면 면접이 등장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감염병을 우려해서 대학에서는 직접 면접관과 대면을 하지 않고 화상으로 학생을 평가하는 비대면 면접이 등장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대면 여부에 따라서 면접은 비대면 면접과 대면 면접으로 나누어집니다. 비대면 면접은 면접관과 학생이 직접 얼굴을 대면하지 않고 화상이나 녹화된 영상을 보고 면접관이 평가하는 면접입니다. 대면 면접은 기존에 저희가 해왔던 방식으로 한 공간에서 면접관과 학생이 얼굴을 직접 마주보고 하는 면접입니다. 비대면 면접은 네 가지 유형으로 다시 분류됩니다. 첫 번째, 영상 업로드형입니다. 가정 등 사적 공간에서 수험생이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여 탑재하는 방식입니다. 두 번째, 현장 녹화형입니다. 대학 등 대학 지정 공간에서 대학의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는 겁니다. 이것은 학교를 직접 방문하는 방식입니다. 세 번째, 화상 면접형으로 학교를 방문하는 유형입니다. 대학의 두 공간, 즉 학생의 면접 공간과 면접관의 면접 공간이 따로 나뉘어져 있어서 두 공간에서 실시간으로 면접하는 방법입니다. 네 번째, 화상 면접형인데 학교를 방문하지 않는 학교 미방문 화상 면접입니다. 수험생이 대학을 방문하지 않고 가정 등에서 꼭 가정이 아니라도 독립된 공간에서 실시간으로 면접하는 방법입니다. 현재 이 4번과 같은 유형은 이공계 특성화 대학에서 선택하고 있는 유형입니다. 포스텍, 지스트, 디지스트, 유니스트 등에서 학교 미방문 화상 면접형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동아일보 2020년 9월 10일자에 보도된 내용입니다. 2021 1학년도에 대학 면접이 바뀌었습니다. 원래 대면 면접이었다가 많은 대학에서 면접 유형을 변경하였습니다. 건국대학교 KU 자기추천 전형 볼까요? 대학 내 비대면 실시간 면접입니다. 경희대, 동국대 서울 캠퍼스, 숙명여대, 연세대 서울 캠퍼스, 인하대, 한국외대 서울 캠퍼스에서 대학 내 비대면 면접을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영상 업로드형을 선택한 대학이 있습니다. 고려대학교 학교 추천 전형과 일반 전형의 학업 우수형, 연세대 서울 캠퍼스의 면접형은 영상 업로드형입니다. 고려대학교 일반 전형 계열 적합형과 연세대학교 서울 캠퍼스 활동 우수형 시스템 반도체 특별 전형은 현장 녹화형입니다. 여러분들은 각 대학에서 어떤 유형의 면접을 진행하는지 잘 보셔서 대학의 홈페이지나 공지사항에서 보셔서 준비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면접 일정도 반드시 확인하셔야겠죠. 여러분, 비대면 면접을 실시할 때는 준비하셔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그동안 실시되지 않았던 것이라서 유의하셔야 합니다. 비대면 면접 시에는 학생의 준비사항으로 영상 업로드형의 경우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학마다 제출 동영상 시간을 확인하셔야 되고요. 동영상 파일 크기 유형도 확인하셔야 됩니다. 또 비대면 실시간 면접을 할 때 집에서 혹은 독립된 공간에서 할 때는 대학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사용하는지를 확인하셔야 되는데요. 많은 대학에서 줌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보시는 화면은 제가 고려대학교 홈페이지에서 영상 업로드형에 관한 자료를 가져와 봤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고려대 면접고사 영상 업로드 방식으로 지금 하는 전형은 학교 추천과 일반 전형의 학업 우수형입니다. 영상 업로드를 할 때 유의할 점을 보실게요. 고려대학교는 인문계, 자연계 영상 업로드 기간이 좀 다른데 대략 3일 기간의 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인문계의 경우 12월 4일 10시부터 12월 7일 오후 5시까지 대략 이게 3일간의 3, 4일간의 그런 업로드 기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밑에 보실게요. 기한 내에 면접 영상을 제출하지 않은 수험생은 불합격 처리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상 면접 방식의 면접 평가 결격 사유를 제시했습니다. 기간 내에 면접 녹화 영상을 업로드하지 않은 경우, 대리시험 등 부정행위를 한 경우. 세 번째 보실까요? 블라인드 면접이기 때문에 블라인드 면접 평가 원칙을 위배한 경우도 결격 사유가 됩니다. 수험생 본인의 개인 정보를 영상에 집어넣는다거나 교복을 입는다거나 부모님의 혹은 친인척의 실명, 직업명, 직장명, 직위 등을 노출할 경우는 결격 사유가 된다고 하였습니다. 업로드 동영상 면접 시간은 30초 이상에서 1분 이하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영상 면접 업로드 유의사항을 보겠습니다. 4, 5, 6번을 보겠습니다. 동영상에는 반드시 수험생 본인의 모습을 녹화하여야 하며 본인의 얼굴을 포함한 상반신과 목소리가 분명하게 나오도록 하여야 한다. 5번째,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의 모습, 목소리 등이 동영상에 녹화되어서는 안 됩니다. 6번째, 업로드된 동영상의 영상과 음성의 품질이 저조하여 본인 식별 및 정상적인 평가가 어려운 경우 불합격 처리될 수 있습니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영상 면접 업로드 할 때에는 동영상 파일에 규격을 준수해야 합니다. 동영상 시간은 30초 이상에서 1분 이하라고 했고요. 파일 크기는 120MB 이하. 동영상에서 디지털 카메라나 스마트폰, 캠코더 등 면접 동영상 촬영 장비의 제한은 없으나 영상과 음성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영상 업로드에는 면접 질문이 미리 홈페이지에 공개되는데요. 고려대학교 학교 추천과 일반 전형의 학업 우수형 면접 질문을 좀 볼까요? 모집 단위에 지원한 이유를 본인의 진로 희망과 연관지어 이야기해 보세요. 이것이 사전 면접 질문입니다. 여기에 맞춰서 여러분은 30초 이상에서 1분 이하의 답변을 영상 제작하셔야 합니다. 다음은 비대면 면접 중에서 학교 미방문, 화상 면접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것은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의 홈페이지에 올라온 파일입니다. 디지스트에 방문하지 않고 줌 프로그램을 사용한다고 되어 있고요. 면접 당일에는 면접 참가 볼까요? 안내해드리는 경로 및 시간을 준수해서 온라인 면접 시작 30분 전까지 접속하여 주시고 면접 시작 15분 전부터 화면이 공유되며 그 전에 대기하실 때는 화면에 보이지 않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인 확인 절차 진행 후에 개별 심층 면접이 진행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학년도 강원 지역 대학의 면접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가톨릭관동대학교 비대면 현장 녹화입니다. 면접고사 당일에 학교에 가셔서 현장 녹화를 하시는 방법입니다. 춘천교대와 연세대 미래캠퍼스는 영상 업로드형입니다. 강릉먼지대와 강원대, 한림대 종합전형 면접은 대면 면접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올해 비대면 면접이 처음 등장했는데요. 낯설지만 차분히 준비하신다면 별 무리 없이 합격하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두 번째입니다. 면접의 역할과 의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시 모집 세부 전형별 전형 요소를 살펴보겠습니다. 면접은 학생부 위주 전형과 특기자 전형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일부 대학의 면접이 있고요.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는 대부분의 대학에서 면접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수시 모집 전형별 면접의 역할입니다. 면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논리적 사고력과 의사소통 능력입니다. 면접관들이 주요하게 초점을 맞춰서 보는 것은 여러분이 얼마나 논리적으로 의사표현을 하는가입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는 기초 학업 능력을 주로 보고 있고요. 여러분의 서류를 보는 것은 아니고 전공 관련된 기초적인 학업 능력을 보고 있습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는 여러분이 지원한 학과와 맞는 인재상인지를 확인합니다. 서류 평가를 검증하는데 그 서류는 여러분이 원서 접수 때 제출한 학교생활 기록부와 자기소개서입니다.
수시 면접의 유형은 크게 5가지로 나뉘어집니다. 발표 면접, 제시문 기반 면접, 집단 토론 면접, 서류 기반 면접, MMI, 다중미니 면접입니다. 발표 면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정 주제에 관한 자료를 제공하고 생각과 의견을 발표하는 방식입니다. 이것은 경희대학교 네오 르네상스 전형에 해당합니다. 제시문 기반 면접입니다. 주어진 제시문에 대한 2~3개의 문항에 대해 답변하는 방식입니다. 미리 준비 시간이 어느 정도 주어지고요. 그 준비된 제시문을 보고 면접장에 들어가서 면접관님 앞에서 발표하는 방식입니다. 집단 토론 면접은 주어진 주제에 대해 조별로 토론하는 과정이고요. 대부분 4에서 6인 이상의 학생이 들어가서 면접을 봅니다. 서류 기반 면접은 대부분이 여러분이 지금 해당하실 것 같은데요. 학생부와 자소서를 기반으로 서류 기재된 내용을 검증하는 방법으로 주로 다대1, 그러니까 개별 면접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MMI 다중미니 면접은 의예과에서 사용하는 면접으로 주로 한 3가지 면접을 같이 보는 겁니다. 제시문 면접, 상황 면접, 서류 확인 면접을 각각 다른 방에서 보는 방식입니다. 의학 계열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유형은 마찬가지로 논리적 사고력과 의사소통 능력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사용되는 면접은요, 제시문 기반 면접, 서류 기반 면접, 집단 토론 면접입니다. 수시 면접에서 보는 평가하는 요소는 평가 영역은요, 여러분의 인성과 사회성, 그다음에 학업 관련 잠재력이나 문제 해결 능력, 그다음에 전공 잠재력으로서 전공 관련해서 관심이 얼마나 있는가, 우수성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종합평가에서는 여러분의 발표 능력과 종합적 사고력을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종합전형의 면접의 평가 영역입니다. 여러분의 제출 서류로서 그것을 보고 가능한 면접 질문입니다. 서울대학교 지역균형 전형에서는 여러분이 했던 활동 중에 가장 의미 있었던 활동과 본인의 구체적인 역할은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이 가능합니다. 그 외에도 자신의 장단점을 간단히 말하고 특히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가장 힘들어서 노력했던 사례를 말해보시오. 이것 또한 면접에서 서류 기반 면접에서 나올 수 있는 질문입니다. 그 외에도 국어국문학과에 관심을 갖게 된 구체적 계기는 무엇인가 라든가 최근 관심 있게 접한 전공과 관련된 이슈는 무엇이고 그것에 대한 본인의 의견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제가 화면에는 대학을 나눠봤지만 나뉘어지지는 않고요. 대부분 다 이 면접 문항은 학교에 상관없이 가능한 질문입니다. 또 여러분의 학교생활 기록부와 자기소개서에 있는 내용으로 질문할 수 있는 그런 면접 문항입니다. 다른 교내 활동 중 가장 의미 있었던 활동과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도 가능합니다. 위에서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사진 자료를 한번 보시면은 이건 대면 면접으로 개별 면접의 사진 자료입니다. 평가하고자 하는 역량이 발휘된 정도와 답변의 구체성, 진실성 등을 대면 면접, 개별 면접에서 평가하고 있습니다. 개별 면접에서는 여러분의 학교생활 기록부와 자기소개서를 기반으로 한 서류 기반 면접을 많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답변의 구체성과 진실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요, 제시문 기반 면접, 발표 면접도 이 안에 들어갑니다. 여러분이 학교에 가시면 미리 여러분이 발표 제시문이 준비되어 있는 방에 안내될 겁니다. 거기에 들어가셔서 주어진 시간 내에 제시문 면접 문항에 답변을 준비를 하시고요. 면접장으로 안내되면 면접관님 앞에서 여러분이 받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제시문 면접에서 평가 포인트는 여러분의 문제 해결력을 봅니다. 문제 상황에 대한 인식, 그것을 잘 분석해서 논리적으로 대안을 탐색하고 잘 답변하는 방법입니다. 네, 마지막은 토론 면접입니다. 4명에서 6명이 면접장에 들어가서
면접을 하는 방식인데요. 자유롭게 토론하는 방식도 있고 혹은 대학에 따라서 찬반으로 나뉘어져서 이렇게 대결 구도로 하는 그런 면접도 있습니다. 이 면접에서는 여러분이 자기 주장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다른 학생의 면접 내용을 잘 경청하고 그것에 대해서 맞는 질문을 하고 호응하고 그런 태도도 보기 때문에 인성도 매우 중요하게 평가되는 그런 면접입니다. 네, 평가 포인트 말씀드린 대로 경청과 설득 등이 매우 중요합니다. 토론 면접은 지금 많은 대학에서 실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교육대학에서 실시했으나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공주교대, 전주교대, 진주교대가 토론 면접을 계약하고 있었으나 개별 면접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세 번째 파트입니다. 수시 전형 면접의 실제입니다. 네, 여러분이 학교에 가시면 면접 대기실로 안내가 됩니다. 그러면 진행 요원들이 여러분의 가번호를 확인해서 자리를 안내하고요. 신분증 등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핸드폰은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용히 대기를 하시면 여러분 순서에 따라서 진행 요원이 면접장으로 안내를 할 겁니다. 면접장에 들어가시면 면접위원들이 여러분의 긴장을 풀어주기 위해서 가벼운 질문을 하시게 됩니다. 오시는데 힘들지는 않았습니까? 식사는 했습니까? 등등의 멘트를 하죠. 본격적으로 면접에 들어가면 면접관님들이 또 매섭게 또 질문을 하십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여기 스타 기법에 의해서 답변을 하시면 됩니다. 그냥 나열형 답변보다는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문제사항은 어떠했고, 그것을 어떻게 액션을 취하려고 했고, 그 결과로 여러분이 성장하고 배운 것은 무엇인가, 이런 순서로 답변하는 것이 좋습니다. 서류 기반 면접이기 때문에 답변하기 어려운 문항은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동아리 활동에서 가장 의미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이 나오는데 여러분은 나열식으로 말씀하기보다는 문제 해결력을 드러내고 그것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대안을 제시를 했는가 등등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대처했던 그런 내용 위주로 답변하는 게 좋습니다. 면접 끝에 가면은 면접관님들이 대부분 자유 발언의 기회를 주십니다. 학생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까? 라고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게 되는데요. 그때 없습니다 라거나 혹은 너무 튀는 발언을 하기보다는요. 여러분이 면접 중간에 하지 못했던 내용을 보충한다거나 앞으로 대학 입학 이후에 얼마나 어떤 계획이 있다, 얼마나 열심히 하겠다 이런 내용들을 말씀하신다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자유 발언 기회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면접을 준비하실 때는요, 준비하시는 방법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생활기록부 분석 예시입니다. 여러분 학교생활부에 다양한 내용이 들어있을 텐데요. 예를 들면 수상경력에 과학 독후감 쓰기 대회가 있다 했을 때 가능한 질문은 어떤 책을 읽었는지, 어떤 내용을 독후감으로 쓴 것인지, 그 대회를 수상함으로써 배우고 느낀 점은 무엇인지 등등을 말씀하시면 그런 질문이 가능하니까 그런 답변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또 창의적 체험활동에서 동아리 활동 어떤 기록이 있냐면 사회문제 토론 동아리를 했던 학생이고 초고령화 사회문제 관련 토의 활동을 전개했다라는 내용이 있는데요. 여기서 가능한 질문은 그 토의에서 어떤 발언을 했는지, 그 초고령화 사회 문제에 대해서 어떤 발언을 했고 그 근거는 무엇이었는지 등을 물을 수가 있습니다. 면접관님들이 궁금한 것은 여러분들의 생각입니다. 여러분들의 사고의 깊이와 논리성이 궁금합니다. 따라서 그 활동에서 과정보다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발언을 했는지를 궁금해합니다.
그 밑에 볼까요?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란에 쉬는 시간에 학습 능력이 부족한 학생을 모아놓고 친절하게 설명하며 자신의 지식을 나누었으며 이를 발전시켜 지역아동센터 보조교사로 참여함으로써 지역 아동들의 학습을 돕고 이 과정에서 개인적 인격적 성장을 거두었다라는 내용이 있는데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본인이 어떻게 행동했는지, 그 활동을 하게 된 계기는 무엇이고 그것으로 인한 변화된 점은 무엇인가라고 면접관님들이 물으실 수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 실전 연습을 통한 면접 준비를 하실 수 있는데요. 요즘은 면접을 준비하실 수 있는 많은 기회가 있으실 겁니다. 첫 번째, 학교에서 담임 선생님이나 교과 선생님들이 해주실 수도 있고요. 교육청이나 혹은 대학에서도 모의 면접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서 실전처럼 연습해 보신다면은 실제 면접에서 자신 있게 답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에는 여러분 면접 답변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팁을 드리겠습니다. 면접 문항에 대한 답변은 두 갈식으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면접관님들이 질문을 한다면 그 핵심 답변을 먼저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자신의 경험이나 사례를 두 번째로 말하고요. 마지막으로 확장된 의미를 말하는 방법으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총 면접 답변은 1분 30초가량이 적당합니다. 면접관님들이 물으셨어요. 왜 의사가 되고 싶은가? 그렇다면 먼저 왜에 대한 대답을 하고요. 그 다음에 사례와 경험을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확장된 그런 의미에 대해서 답변하면 되겠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 다리를 다쳐서 응급실에 간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제 상처를 치료해 주시는 의사 선생님께 매우 감사한 마음이 들었고 의사라는 직업이 멋져 보여서 의사가 되고 싶다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초등학교 때 본 EBS 다큐멘터리에서 아프리카 수단에서 의료봉사 활동을 하신 이태석 신부님의 이야기를 접하고 의사가 단순히 상처를 치료하는 것만 아니라 지역과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외과 의사가 되어서 아프리카 같은 오지에서 병자를 돌보는 의료봉사 활동을 꾸준히 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이렇게 답변하고 있습니다. 두 갈식 방법의 사례입니다. 두 갈식 답변 방식의 두 번째 사례입니다. 위에 자료를 보시면요. 저는 고등학교 재학 기간 중 평소에 사회 관련 문제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이에 저는 2학년 때 사회 토론 동아리에 가입하여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그중 탐구 활동으로 사회 토론 동아리 활동을 통해 고령화 사회에서의 노인 문제 대책에 대해서 탐구 보고서를 작성하는 활동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답하고 있는데요. 아마도 질문이 고등학교 때 가장 의미 있었던 활동은 무엇인가에 대한 답변이라고 생각됩니다. 위와 같이 대답을 했는데 이것을 두 갈식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저희 고등학교 생활 중 가장 의미 있었던 활동은 2학년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고령화 사회 노인 문제 대책이라는 탐구 보고서를 작성한 활동입니다. 이를 통해 노인 관련 복지 분야에 대한 저의 진로에 대해서 새롭게 생각하는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먼저 본인이 가장 의미 있게 했던 활동과 그 의미를 말하고 그 다음에 사례를 말하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 두 갈식 답변입니다. 네. 정답은 아니겠지만 바람직한 답변 방식을 적어보았습니다. 또 다른 좋은 답변 사례입니다. 면접 질문이 또래 상담반 활동을 위해서 어떠한 교육을 받았으며 실제 또래 상담 과정을 진행하면서 이러한 내용을 어떻게 적용하였는가 라고 물었습니다. 이 사례에서 중요한 것은 제가 여기 보라색 색깔을 입혔는데요. 칼 로저스의 세 가지 상담 기법인 진솔성, 긍정적 존중, 공감 세 가지를 적용하여 내담자 입장에서 듣고 반응하고 수용적인 태도로 내담자 스스로가 신뢰하고 성장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학생의 배경 지식이 들어간 그런 부분입니다. 사례를 이야기할 때 이렇게 관련 배경 지식을 말한다면 면접관님께서 상당히 좋은 평가를 주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배경 지식은 어디서 나올까요? 갑자기 되지는 않겠고요. 여러분이 평소에 공부하는
교과서 내용이라든가 혹은 독서, 신문, 방송에서 보았던 내용 등등 여러분이 관심 있게, 여러분 전공 관련해서 관심 있게 보았던 그런 내용들을 집중하신다면 이렇게 면접관님 앞에서 배경식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사례입니다. 동아리 활동 중에 지원자에게 가장 의미 있었던 활동과 이유는 무엇인가요? 라고 물었는데요. 이 사례는 시행착오를 겪어서 본인이 성장, 변화한 모습이 들어있어서 좋은 사례로 가져와 봤습니다. 실험 탐구 활동에서 진행했던 애칭 파나 만들기 실험은 알루미늄 판을 염화구리 소용하게 담궈 일어나는 변화를 관찰하는 실험으로 실험 과정에서 구리가 꽤 많이 달라붙었음에도 알루미늄이 거의 부식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한 원인을 찾기 위해 관련 실험 자료를 더 찾고 실험 보고서를 다시 살펴보니 염화구리 용액의 농도에 문제가 있음을 알게 되었고 다시 재실험을 통해 제대로 된 탐구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었습니다. 그걸 통해서 끈기와 탐구의 자세는 훗날 제가 관련 분야의 연구원이 되어서도 긍정적인 밑거름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좋은 활동뿐만 아니라 극복한 사례 등을 면접에 답변하셔도 여러분의 끈기나 성실성을 보여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 사례는 여러분 굉장히 많이 나오는 문제인데요. 자신의 장단점을 간단히 말하고 그다음에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노력했는지 그런 사례를 말해보라는 질문입니다. 유의하셔야 될 것은 단점을 말하라고 해서 정말로 너무 안 좋은 단점을 말하는 것은 주의하셔야 됩니다. 단점을 말하랬더니 저는 상당히 게으릅니다. 저는 끈기가 없습니다. 저는 독서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등등 정말로 단점을 말씀하는 학생이 있는데요. 면접이 10분 정도 주어지잖아요. 거기서 굳이 여러분의 안 좋은 점을 말하는 것은 별로 득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단점을 말하고 그것을 극복한 사례를 말씀하신다면 더 좋을 것입니다. 면접 문항에 따라서 여러분 또 다른 그 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을 할 때 쭉 나열하기보다는 첫째, 둘째, 셋째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생각을 정리해서 발표하는 게 아주 좋은 방식입니다. 화면을 볼까요? 지원자가 생각할 때 현재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네, 저는 세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부의 양극화라고 생각합니다. 둘째, 우리나라는 탈북자와 다문화 가정 등 많은 외국인이 유입되고 있는데 그들에 대한 제도와 정책이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세대 간의 문화적인 격차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뒤에 근거를 댔고요.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실 때는 첫째, 둘째, 셋째라는 수사를 붙여서 답변하는 방식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례입니다. 질문에서 찬반을 선택하는 그런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여러분 그 의견에 대해서 찬성인지 반대인지 먼저 답변을 하시고요. 근거를 대시는 순서로 답변하시면 됩니다. 유의하실 점은 입장 선택 시에 양자택일만 가능한지 절충적 입장이나 양비론도 가능한지 섬세하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찬성 반대뿐 아니라 절충적 입장도 제시할 수가 있습니다. 찬반 문항에서 유의하실 점을 덧붙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찬성이나 반대를 이야기해도 정답은 없습니다. 찬성도 정답이고 반대도 정답입니다. 그렇지만 유의하실 점은 면접관님이 여러분의 주장에 대해서 논리적인 공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당황하지 말고 차근차근 상대방의 논리의 문제점을 공격하시거나 혹은 자신의 주장을 옹호하시면 됩니다. 면접위원의 공격에 쉽게 자신의 주장을 바꾸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면접위원님이 공격적으로 방어할 때는 여러분을 좌절시키려는 의도가 아니라 얼마나 여러분이 자신의 주장을 올바로 방어할 수 있는지를 보려고 하는 건데요. 또 적극성도 함께 보려고 하는 건데 거기서 여러분의 주장을 쉽게 바꾼다면 면접관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라는 식으로 답변을 한다면 방어 능력이 없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좋은 평가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네,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면접 시 유의사항 및 행동 요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 3, 4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면접에서 여러분의 태도, 복장, 첫인상 이런 것들은 상당히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아주 밝은 표정이 좋고요. 특히 남학생들이 이렇게 뭐랄까 약간 억지로 뭔가를 하는 걸 좋아하지 않아서 좀 뚱한 표정이 있는 학생도 가끔 있었는데요. 제가 대학에 있을 때 그러지 마시고 좀 노력이 필요합니다. 밝은 표정 지으려고 노력하시고 옷도 최대한 깔끔하고 단정한 복장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3번 면접관의 표정과 반응에 침착하세요, 여러분. 면접관이 웃었을 때 이거 너무 내가 잘하고 있구나 하고 자만하실 필요도 없고요. 면접관이 무섭게 매섭게 질문하실 때 저 나를 좋아하지 않나 봐. 나 틀렸어 하고 좌절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면접은 끝까지 심지어 마지막 발언에서도 면접관님의 마음은 바뀔 수가 있고 여러분의 그 다양한 모습들을 보여줄 수가 있기 때문에 중간에 이렇게 태도에 일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4번 보실게요. 말이 꼬이면 다시 하시면 됩니다. 가끔 면접을 보다 보면은 질문이 너무 뜻밖의 질문이 나와서 머릿속이 하얘지실 때가 있을 거예요. 이럴 때 면접관님 제가 10초만 생각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라고 표현하시면 별 무리가 없으십니다, 여러분. 당황하지 마시고 면접 다시 말씀하시면 됩니다. 네, 여러분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다 마쳤고요. 네, 우리나라에 정말 많은 대학이 있고 여러분 지금 마음 졸이며 기다리고 있으실 텐데 여러분이 지원한 모든 대학에 다 합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